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여러 차례 걸쳐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 및 행안부의 보안점검 거부를 무시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애국단체들의 긴급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 규탄 집회는 5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열립니다. 이번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부방대, 국투본,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 이런 애국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단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규탄 집회를 나흘 앞둔 5월 7일 인터넷에는 이번 집회를 공지하는 포스터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습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중앙선관위는 각성하라는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8회 북괴 해킹 경고를 무시, 국정원 및 행안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중앙선관위 규탄대회라는 행사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아래에는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선거기관을 침탈하려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방조하고 은폐하고 비호하는 중앙선관위는 공범자 이러면서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을 즉각 시행하고 보안점검 거부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시와 장소가 일시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14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에 시작돼서 현재 5시까지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과천 중앙선관위 정문 앞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아랫부분에는 공동주최 부방대 국투본 ROTC 애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참석자 해서 전국 부방대 연대 우파단체 및 애국동지들 이렇게 포스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중앙선관위 규탄대회와 관련해서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회원들에게 이번 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부방대 즉 부정선거 및 부패 방지대는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이 전국의 각 시도 또 시군구 부방대 위원장들과 부방대 회원들에게 이번 대회에 많이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입장문을 급히 보냈습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존경하는 부방대 위원장님 및 부방대 동지님들께 라는 제목의 이번 호소문에서 중앙선관위가 8회 북괴 해킹 경고를 무시하고 국정원 및 행안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기관을 침탈하는 북괴 방조자, 은폐 비호자 내지 공범자로 전락했다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성 사무총장은 이어서 우리 애국동지들이 이에 항거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향후 북괴가 대한민국 선거 당선자를 좌지우지할 것이고 우리 형제 및 자녀들은 북괴가 정한 정치인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부방대는 전국 우파 연대단체 및 동지들과 힘을 합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보안점검을 촉구하고 보안점검 거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앙선관위 규탄대회를 시급히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규탄대회 일시와 장소, 참석자 등을 공지했습니다. 박윤성 사무총장은 추신을 통해서
긴급히 개최되는 주중행사이기에 주변의 동지들을 적극 독려하시는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중앙선관위 규탄 긴급대회의 공동주최단체 중 하나인 ROTC 애국동지회의 김재수 회장도 ROTC 애국동지회 단톡방에 긴급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은 긴급 집회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8번이나 해킹당한 복마전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중앙선관위 청사 앞 규탄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일시와 장소, 주최단체 등을 소개하고 많은 동지들께서 참여해 주십시오라면서 이번 규탄 집회에는 ROTC 애국동지회를 대표해서 ROTC 15기인 김병태 대변인 실장이 연사로 무대에 선다고 공개했습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중 가장 먼저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얼마 전 발표해서 군수널TV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ROTC 애국동지회도 이번 중앙선관위 규탄대회 공동주최단체 중에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선관위 파문과 관련해서 부방대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잇따라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왜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을 당하고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안 업무에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게 그동안 수차례 북한으로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으니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사태가 이 정도면 선관위는 당연히 국정원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왜일까요? 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에 집어넣은 QR코드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북한에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충남 부여의 아무개 것이라고 특정까지 했다면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투표지만 보면 어디 사는 누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선관위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QR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바코드를 써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선관위의 거짓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던 국정원이 통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국정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면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쯧쯧 거짓말의 일상화, 그것도 헌법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선관위의 작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수차례 받고도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선관위에게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공개하자 선관위는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열린 수차례의 재검표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들이 40% 이상 쏟아져 나오자 뭐라고 해명했는지 아십니까? 라면서 투표용지를 형상 기억이 되는 특수용지를 써서 그랬다면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렇다면 모든 투표용지가 다 접은 흔적이 없어야지 왜 40% 정도만 없다는 거냐라면서
접은 흔적이 남아있는 나머지 투표용지들은 다 뭐냐? 현재 전 세계에 형상기억종이는 전혀 없다고 한다. 거짓말 제조기 선관위는 그 거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런 선관위를 상대로 자신도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함께 응원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북한이 해킹을 해서 자료를 다 갖고 가서 국정원이 점검을 하겠다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보면 안 된단다. 북한이 가져간 건 괜찮고 국정원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단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보다 높고 국정원보다 높고 국회보다 높고 법무부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고 국민보다 높고 그래서 거의 북한급이란다 라면서 선관위의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 이번 선관위 파문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특종 기사를 쓰면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해킹 사실과 국정원의 거듭된 서버 점검 권유에 대한 선관위의 고압적인 거부, 국정원의 거듭된 점검 필요성 제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 국정원의 그동안의 통보 기록 공개로 드러난 선관위의 거짓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자투표, 중복투표 의혹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메가톤급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이 특종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가 있다. 난 2년 전 특종 냄새를 포착하는데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강 기자와 현재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발탁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당시 문화일보 이도훈 기자를 찾아가 국제조사단이 작성한 국제보고서를 보도해 줄 수 있느냐고 사정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강 기자는 얘기했다. 형님,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기사로 못 씁니다. 아니 왜?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당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부정선거 주장한다고 그 당에서 형님을 당협위원장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기사를 써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기사를 써줄까 말까인데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절대로 못 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국제보고서 완성으로 부정선거 투쟁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기뻐하며 기자들을 찾아다니던 나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그때 나를 당협위원장에서 자른 게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등이었다. 그들은 내 자리에 배신자 유승민의 대변인 민현주를 앉혀서 3년간 유승민의 아바타 노릇을 시켰다. 대선 경선, 당대표 경선,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도 인천 연수원 주민들은 민현주 때문에 유승민의 들러리 노릇을 해야 했다. 이준석, 유승민 부류의 인간들은 나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벌레, 이른바 부정충이라고 불렀다. 사람 취급은커녕 짐승도 아닌 벌레 취급을 했다. 이제 그들은 당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감시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부정선거에 감춰졌던 진실들을 조명하는 다큐가 시리즈로 제작되고 바뀐 정권의 국정원이 북한과 연계된 중앙선관위의 수상한 움직임에 메스를 들이대고 그에 저항하는 노태악의 선관위를 언론이 고발하고 있다. 강찬호 기자가 뛰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런 날이 오는군요. 이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경욱 전 의원도 기자 출신이죠. KBS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앵커까지 지낸 기자 출신이죠. 강찬호 논설위원보다는 언론계 이제 선배니까 강찬호 논설위원이 아마 형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언론계로는 저보다는 몇 년 후배 정도 되는 그런 기자 출신 정치인입니다만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번 이 선관위 사태, 선관위 파문을 세상에 알리는데 정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기여한 공로는 큽니다. 그건 중앙일보가 기여했다기보다는 강찬호라는 기자가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특종들이 오히려 중앙일보보다는 TV조선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도 이 강찬호라는 기자 개인의 힘이 상당히 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